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내내 그 미 상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탄핵이 부결됐다 하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한 2주 전쯤에 1월 말에 제가 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미리 예측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 동영상 40회인데 혹시 그 보시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한번 그것을 보실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그 탄핵의 내용이라든가 적용하려고 하는 법률, 그 다음에 그 허구성이라든가 왜 이번 탄핵도 1차와 마찬가지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 실패한 탄핵이다. 이것은 탄핵이 절대 가결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보충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이 이번에 2차가 되는데 많은 한인들, 미주의 이제 한인분들하고 한국에 계시는 그 한국인 분들도 그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 양원제 국가로서 하원과 이제 상원이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하원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그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그 인베스티게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표결에 붙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 50% 이상만 찬성을 하면 대통령이 일단 반은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제 상원이 바로 그 이 탄핵소추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그 이 상원에서 또 나름대로 따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이제 그 표결에 붙여지면 상원은 절대 다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그 이 탄핵이 가결이 되는 겁니다. 상원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재판을 하죠.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대법원이 다 같이 하고 있고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에 전혀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선출직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은 그 법원이 결정하면은 안 된다 하는 미국 헌법의 4조 사항 정신에 의거해서 대통령 탄핵은 100% 하원과 상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상원이 같이 탄핵을 컨펌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으로 그럼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 이런 그 탄핵 절차입니다. 미국은 단 그 상원의 그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될 때는 미국 대법원의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차가 합헌적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그거 이외에는 뭐 법원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참가를 거부했죠. 처음부터. 왜냐? 이것은 위헌적인 탄핵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탄핵인데 이미 이직을 하고 나간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아예 그 참석하지 않았죠. 상원의장도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장도 참석하지 않는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민주당이 강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시 뭐 예상한 대로
그 부결이 됐는데 일단 한번 기사를 보시면서 쭉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조나탄 터리라는 조지 워싱턴 법대의 헌법학자입니다. Impeachment exchange that reveals the glaring hole in the ca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impeachment exchange라는 것은 그 탄핵 공방이라는 얘기죠. 서로 그 변호인단 측과 이제 그 검찰의 역할을 하는 이제 하원에서 올라온 그 impeachment 매니저라고 합니다. That reveals the glaring hole in the case. reveal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다라는 얘기인데 glaring hole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glaring은 이제 빛이 난다는 얘기고 hole이라는 건 이제 구멍이라는 얘기인데 의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glaring은 명확하고 명백한 이런 얘기입니다. hole은 이제 허구라는 얘기죠. 구멍. 예, 그래서 탄핵 공방에서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명백한 허구임이 다 드러났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조나탄 터리 교수를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팍스 뉴스에서 이제 그 이 조나탄 터리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 터리 교수에 의하면은 Democrats wrapped up with very little evidence of Trump's state of mind. 여기서 그 wrap up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종결지었다, 마쳤다라는 얘기인데 very little evidence는 우리가 이것을 직역을 하면 매우 적은 양의 증거라는 얘기인데 실제 영어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뉘앙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이런 뉘앙스로 쓰는 말입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과 그 증거 제출하는 것을 보면 거의 증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 문장은 The incident you cited of Senator Lee is demonstrative of this problem. 자, 이 문장은 Senator Lee라는 사람은 이제 공화당의 그 마이클 리 상원의원을 여기서 이제 Senator Le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장을 그냥 그 해석을 하면 당신이 이야기한 그 마이클 리 상원의원의 사건이 바로 이 문제를 증명해 주는 거다. 이제 이런 그 문장의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백그라운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일 날 목요일 날 그 변호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과 이제 그 검찰 기능과 마찬가지인 하원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가져와서 기소를 하고 있었던 그 임피치먼트 매니저들과 이제 서로 공방이 벌어졌을 때 그 임피치먼트 매니저들이 이제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그 증거라고 제출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그 탄핵을 하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몇몇 상원 의원들하고 공모를 하고 이 폭도들을 그 의사당 안으로 몰아갈 때 전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이 공범 음모를 꾸민 투버빌 의원, 그러니까 타미 투버빌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모를 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미 투버빌 전화인 줄 알고 그 마이클 리 상원의원한테 전화를 실수로 하고 그게 투버빌인 줄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버빌 의원, 내가 지금 이 폭도들을 그 의사당 쪽으로 몰고 가는데 너는 이야기한 대로 그 의사당 안에서 바이든이 인증되는 과정을 방해하면서 지체시켜라 라고 그 얘기를 들은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정의감에 이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실토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트럼프를 그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게 증거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투버빌 의원도 있고 이제 그 마이클 리 상원의원도 앉아 있었는데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그 얘기가 그 증거로 제출되는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면서 당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인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리고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왔는데 내 전화로 그때 바로 내 옆에 투버블 의원이 앉아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전화 온 거를 투버블 의원한테 내 전화를 준 거야. 통화하라고. 당신 찾는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어디서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대라, 그 출처가 어딘지 대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하니까 이제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고 그 상원 법사위에 22명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쭉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원 법사위 의원들도 지금 이야기를 해봐라. 어디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누가 그런 얘기를, 출처가 뭐냐 대라 하니까 이 코미디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한 거를 증거라고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법정에서는 절대 언론 보도는 그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뭐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요즘에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그 미국 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이 프로페셔널 인베스티게이션이 형사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맞춰진 인베스티게이션만 그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상원의 법사위원회가 총 22명인데,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공화당의 척 그레즐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밑에 총 이 두 사람을 포함하면 22명, 그 밑으로 20명이 공화당 10명, 민주당 10명 해가지고 총 22명이 상원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탄핵을 주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까지도 기가 막혀서 철회하라. 근거가 없고 어디 미디어에서 보고된 거를 지금 상원에 와가지고 증거라고 제출하느냐 해가지고 탄핵 재판의 최고 재판소장 격인 민주당 법사위 위원장하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전부 다 쳐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디 미디어 보고를 지금 그 성스러운 미국 상원에 와가지고 그걸 제출하느냐. 그래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고 있었던 낸시 펠로시가 보낸 이 좌파 하원 의원이 그걸 철회를 했어요. 증거를 철회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철회를 했냐면, 제가 제출한 증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으므로 이에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취소합니다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 극이 벌어져 가지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들하고 공화당의 미치 머카널과 또 법사위의 그 척 그레즐리 의원이 이끄는 양쪽 랭킹 멤버들하고 고참 그 의원들이 만나서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했어요. 빨리 끝내기로. 그냥 이거는 되지도 않는다 해서 끝내기로 합의를 해서 토요일 날 이 재판이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보낸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한 거를 그 창피해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표결에 붙이는 자리에 와가지고 증인이 또 있다, 또 증인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하원에서 주장하는 그 또 다른 증인이나 증언이 그럼 뭐냐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또 다른 코미디를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하고만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하원하고도 음모를 꾸몄는데, 하원의 공화당 리더인 케빈 머카시도 공범이다. 내가 지금 이 폭도들을 몰고 그쪽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선거인단 투표를 방해를 하면서 바이든의 그 인증을 늦춰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케빈 머카시가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사람이 바로 공화당 여자 국회의원인 워싱턴주 출신의
허레라 뷰틀러라는 의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듣자. 그러면은 트럼프 탄핵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또 증거라고 또 그렇게 오늘 오후, 토요일 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걸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식상해가지고 자꾸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끝내려고 했는데 표결에 붙이자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하원에서. 또 표결에 붙여보니까 증언이 듣는 걸로 나왔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인을 세우고 증언을 듣기로 했는데 그걸 안 듣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미치 머카너리 이끄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교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야, 어차피 이것은 쇼다. 니들 쇼 좀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를 했고 공화당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쇼는 그만 스탑해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민주당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미 욕을 얻어먹고 있고 당신들한테 이제 부메랑 효과가 역으로 가서 당신들 곤란해진다. 쇼를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스탑해야 된다라고 아마 교섭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을 부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2층의 관람석에 일반인 관람석에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줄을 섭니다. 한참 전부터. 근데 지금 텅 비었죠.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팍스가 이것을 라이브로 목요일 날 이 탄핵이 진행될 때 생중계를 했는데 11%밖에 시청률이 안 나왔습니다. 딴 방송 하던 데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온 미국이 스탑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1%. 그것도 방송 안 한 생중계를 하지 않은 방송이 거의 대부분이고 CNN도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NN은 미국 민주당의 선전선동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CNN이 이번에 민주당의 이 탄핵 드라이브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것은 CNN에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These empty seats in the Senate chamber on Thursday, they are emblematic of the public's reaction to the second Trump impeachment trial. 대통령 임피치를 하는 날 미 상원의 관람석이 이렇게 다 텅 비었느냐. 아무도 국민이 관심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엠블러매틱이라는 것은 symbolic,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거랑 엠블러매틱이나 symbolic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CNN조차도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탄핵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이것은 First Coast News라는 데인데 그 밑에 이제 타이틀 밑에 보면 hearsay라고 나와 있죠. 투버빌 의원과 관련돼 가지고 hearsay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hearsay라고 하는 건데 hearsay가 영어로 뭐냐면 소문, 풍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 측과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에게 당신들은 카더라 통신이 증거라고 지금 이걸 탄핵을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 헌법 14조 3항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과반수만 있어도 통과가 탄핵이 되는 상원에서도 과반수로도 탄핵이 되는 그러한 조항인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사적인 군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군을 이용해 가지고 현 정부, 미국 정부 자체를 전복하려고, 그러니까 국가와 전쟁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의 경우, 남북전쟁 이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거고, 이건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막 밀어붙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취임을 할 때 취임 연설을 하는 순간에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년 차 됐을 때 또 탄핵하겠다고 겁을 주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3년 차가 됐을 때 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 탄핵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힐러리의 그 잘못된 것을 덮는 물타기식의 그 탄핵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무슨 뭐 간첩 관계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뒤집어 씌워서, 그게 정확하게 힐러리가 러시아하고의 그 우라늄 딜을 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덮고, 힐러리가 자기 그 사적으로 쓰던 그 불법적으로 그 국무성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집으로 쓰던 것을 조사를 받게 되니까 부시고 했던 이런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물타기용으로 탄핵이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 4년 차 말기에 또 탄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국가 전복 음모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직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탄핵이 진행되다가 2차 탄핵도 역시 1차 탄핵이나 마찬가지로 상원에 와서 다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탄핵이 종결이 됐는데, 그럼 과연 이런 민주당에서 무모하게 밀어붙인 탄핵이 민주당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상식이 있는, 특히 그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가 이것은 탄핵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랴부랴 증인을 계속 부르고 뭐 한 달, 두 달 끌 것처럼 하더니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리를 거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다시 대통령에 재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탄핵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열기가 식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번 탄핵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고, 공화당 내에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쪽, 이쪽이 아닌 그 트래디셔널 전통 공화당이 소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 이 정도 되는 유권자들하고 국회의원들도 이쪽이 있죠. 이 사람들도 오히려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집결하는 현상을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도 부결돼서 이제 승리를 한 것이지만, 이 탄핵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 공화당의 지지자들을 더 자기 주변으로 집결을 시키면서 인기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